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7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80분간 진행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방송 토론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과 억지와 막말과 반칙이 없는 신사적이고 아주 모범적 토론이었습니다. 자유진영의 품격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두 사람 모두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대안 제시가 있었고 실무에 밝았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토론에 약하다는 세평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직을 5년간 해본 오세훈 씨는 노련하고 세련되게 토론을 이어갔고, 안철수 씨는 우직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내가 시장이 되는 것보다는 단일화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그게 저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단일화라는 화두를 이렇게까지 확장시킨 데는 안철수 씨의 역할이 큽니다. 두 사람이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에서 단일화 이유를 생각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오세훈 씨는 김종인 위원장을 의식하는 발언을 몇 번 했고, 안철수 씨는 윤석열 총장이 소중한 정치적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김종인 씨가 야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작년 말부터 단일화의 기치를 들고 뛰었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 필승론 등으로 대응하다가 여론에 밀려 단일화에 편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씨에 대한 김종인 씨의 인신공격은 초조감의 발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모두 지난 10년간 실수도 했고 좌절도 했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일화 결과에 패자가 승복하고 약속대로 승자의 당선을 위하여 흔쾌히 뛴다면은 그가 진정한 승자가 되어가지고 내년 대선을 위한 대한민국 세력 대동단결, 즉 대단결을 위한 주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자유진영의 정치적 자산임을 실증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는 서울시 직원이나 SH 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있으면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 그게 맞다면 나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의 소중한 자산으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야권 후보 유권자의 마음이 모여있다. 그에게 모여있다. 그 마음을 모으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거대한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대선 후보로 정치를 안 하더라도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정치할지 안 할지는 그분의 결심에 달려 있지만 어떤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야권의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간절하다. 범야권 대통합, 그것만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공동 선대위 출범을 약속했는데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될 텐데 김 위원장에게 옹고집, 상황 등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표현을 썼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동선대위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는가라고 지적을 하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 몇 달간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제게 말했지만은 그에 대해 어떤 험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한 말씀은 자칫하면 단일화 시너지를 줄일 수 있는 위험한 말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김 위원장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당 협상단이 밤 10시까지 협상을 했지만은 이 여론조사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양당 당명을 넣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세부사항 조율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우선 안 후보 측은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즉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결과를 놓고 누가 더 높은 지지율로 이겼는지를 따져서 최종 후보를 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후보는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충한 문학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 후보 측은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무선 전화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유선 전화 15%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100% 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속대로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19일 날 발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이 당사자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나니까요. 그 실무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는 누가 시장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단일화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일화가 되는 모습 이 자체가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사실 이번 경우처럼 딱 들어맞는 게 없어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과감하게 그냥 던져버리는, 즉 과감하게 양보해버리는 쪽이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대장부를 이야기할 때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나뭇가지를 잡아서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때 대장부는 아예 그걸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대장부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즉 집착하는 거 그걸 버렸을 때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천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은 이제 자유진영의 인재입니다. 이 두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은 팔로십도 중요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지도자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